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TME 중국어 TV의 리老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몇 가지 기초상식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기초상식 1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화폐, 면적, 인구, 민족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위안화라고 말하는 중국의 화폐는 인민폐라고도 하는데요. 중국 발음으로는 런민비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통화 코드로는 CNY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China Yuan이라는 뜻이죠. 국제시장에서는 RMB라는 런민비의 약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는 금액 앞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주고요. 단위는 위안인데 한국말로는 원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위안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엄청난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면적은 9억 6천만 1040헥타르인데요.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중국은 넓은 면적만큼 대략 5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지만 전 지역을 단일 표준시로 정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베이징 표준시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시차는 1시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1시간이 늦습니다. 또 중국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14억인데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고 모택동은 인구가 많으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70년대에 산하 제한이라는 정부 정책이 등장했고 80년대 이후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의무화되었어요. 그렇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중국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저출산이라든지 혹은 고령화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2015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둘째 출산을 전면 허용하게 되었답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화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유통되는 화폐 단위는 위안입니다. 1위안이 가장 작은 지폐 단위이고 100위안이 가장 큰 화폐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최근 환율은 대략 170대 1입니다. 한국 돈 170원을 주면 중국 돈 1위안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한국 돈 17,000원을 주면 중국 돈 100위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폐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전은 뒷부분에서 살펴볼게요. 지폐를 살펴보면은 지폐는 모두 앞면에 모택동 초상화가 있습니다. 모택동 초상이 있고 뒷면에 중국의 유명 관광지들이 각각의 금액대별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위안은 절강성 항주 서호의 십경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5위안은 산동성 태산 오악지존의 모습을 담았고요. 10위안은 호북성 장강 삼협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20위안은 호남성 계림 천하 제일 풍경을 담았고요. 50위안은 티베트 자치구의 포탈라궁을 담았습니다. 100위안은 북경의 인민대회당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전을 살펴볼게요. 동전의 앞면에는 금액 단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모두 다 꽃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에는 RMB라고 하는 런민비의 약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단위인 1위안이 보이죠? 이 1위안은 지폐의 1위안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 위안을 10분의 1을
하면 지아오가 나옵니다. 또 지아오를 10분의 1을 하면 펀니 이렇게 나옵니다. 위안은 소수점 앞자리 수고요. 지아오와 펀는 소수점 뒷자리의 수인데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중국어의 단위를 우리가 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돈. 그러면은 지아오 자리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0.땡원, 0. 몇 원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펀 자리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0.땡땡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폐에서는 이 펀 단위가 없고 또 동전에서도 이 펀 단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자리는 우리 요 두 자리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원이잖아요. 1원의 뒷면에는 국화 모양이 있고 또 여기 우지아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0.5원의 자리에는 뒤에 연꽃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아오라고 했으니까 0.1원의 돈의 동전 뒤에는 난초 모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행정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였었죠. 중국은 광대한 영토를 22개의 성, 그리고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활시,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에 짙은 빨강색 글씨로 표기된 북경, 천진, 상해, 중경이 모두 직할시입니다. 그리고 이것 직할시 중에서 북경이 중국의 수도였죠. 또 여기 홍콩과 마카오가 보이는데요.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역입니다. 홍콩은 97년도에 홍콩으로부터 반환이 됐고요. 마카오는 99년도에 포르투갈로부터 반환이 되었습니다. 홍콩은 중국 발음으로 샹강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카오는 중국 발음으로 아오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가 그렇게 나요, 발음이. 그리고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이 특별행정구역에 대해 가지고 통치원칙으로 일국양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일자의 나라국, 둘량자의 제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에 두 가지 제도라는, 두 가지 체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라는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 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리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체제라는 것은 등소평에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인 흑묘백묘론에 근거한 개혁 개방 원칙입니다. 이것을 통일 정책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입법, 정치, 사법 체제에 있어 가지고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주고 5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5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간단히 표현을 하면 항인치항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샹강 할 때 강입니다. 홍콩 사람이 다스릴 치자입니다. 홍콩을이란 말이에요.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요.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 6월 달에 홍콩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었죠. 이 법은 중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에서 추진 중인데 국가 안전을 이유로 홍콩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 홍콩인의 정치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서 홍콩 시민이 거세게 저항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족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소수민족이라 그랬어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은 광서 지역의 장족입니다. 광서 장족 자치구가 여기 있죠. 광서 지역의 장족이고요.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은 서장 지역의 락파족입니다. 봄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운남성이 있는데요. 운남성 여기 있습니다. 운남성이 있는데요. 운남성에서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소수민족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색 있는 몇 개의 소수민족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수민족은 태족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따이주라고 합니다. 태족은 서쌍판납, 시슈앙반나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운남성의 최남단에 이쪽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쌍판납은. 거리에 남쪽에 있어서 거리에 야자수가 펼쳐진 열대우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 여인들의 복장을 살펴보면은요. 길게 기른 머리에 쪽을 쪄 올린 머리죠. 그래서 생화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 해가 강하기 때문에 양산을 항시 휴대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양산을 우산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명절이 되면 발수절이라는 게 유명한데요. 푸어슈이지에입니다. 발수절, 발 뿌린다라는 뜻이요. 물을, 그런 절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해변이나 계곡으로 가가지고 막 물을 퍼부으면서 친구와 물놀이 하는 풍경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요. 태족들은 새해가 되면 서로 간에 물을 뿌리면서 묵은 해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해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수민족은 납서족입니다. 중국어로 발음이 나시주인데요. 나시주인데 이 민족은 운남성의 북부 지역에 여기 운남성이 아까 전에 다이주가 남쪽 지역이었으면 나시주는 요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리장 여강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납서족은 유목민족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양가죽으로 만든 양조끼를 입어요. 입을 때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 보이죠? X자 모양으로 가슴에 돌려 묶어요.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이 사람들은 동파라는 글자를 쓰는 동파 문자라든지 동파 음악, 동파 춤 등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서 동파라는 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납서족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 납서족은 동파문이 정말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동파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상형 문자입니다. 당나라 시기에 창제되어 가지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동파문은 문자의 모양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물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그려내고 있어가지고 그림 문자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동파문을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머리에 뭐가 있는 것은 여자고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남자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요. 뜻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 라며 청혼하는 고백하는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무릎 꿇고 있네요. 그리고 뭘 받으려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복장을 굉장히 그죠? 잘 갖춰 입은 것 같죠? 이 사람은 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 그죠? 고백해가지고 청혼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주례를 보고 있습니다. 족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결혼을 했으니 이제 여자가 여기 배입니다. 하양색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그 안에 또 보니까는 사람 모양이 조그만하게 있죠. 네, 임신한 거예요. 뱃속에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신한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달수가 채워지면은 태어나겠죠. 이렇게 배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가 흘러나오는 듯한 모양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출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또 그저 삶을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그저 모양을 몇 개 살펴봤는데 뒤에 두 개를 더 그저 올릴 테니까 유추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뭘 의미하는 상명 문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는 여기 지금 배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배 안에는 비었습니다. 배가 비었으니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배 안에 뭐가 이것저것 그저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배가 부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입니다. 굉장히 깜찍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을 또 살펴볼게요. 세 번째 민족은 마사인입니다. 마사인. 여기 보니까 런이라고 해놨죠. 인이라고 해놨죠. 무소런입니다. 중국어 발음을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족해서 무슨 민족 했는데 여기는 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족이라는 이름 대신에 무슨 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마사인은 55개의 소수민족의 분류에 없는 납서족의 한 부류로 보시면 돼요. 아직 분류가 되지 않은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여기 운남성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납서족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북쪽 지역으로 여기가 사천성이거든요. 사천성과 운남성의 경계 지역인 이 부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로구후라는 노고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특이할 만한 이 사람들의 풍습이 있는데요. 정말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마사이는 목의 사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목의 중심 민족입니다. 여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상속권도 물론 장녀에게 주어집니다. 혼인 풍습으로 주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혼할 때 이거 주자는 달릴 주자고 중국어로 표현하면은 가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주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관계를 맺고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건데 이 마사이는요. 남자가 아내 맞이하고 여자가 시집을 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서로 간에 마음이 맞으면 혼인의 정표를 나누고 밤에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해가 뜨면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간의 호칭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중국어로 보편적으로 라공이라든지 라오포라든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사인들은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서로 간에.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중국의 민족들에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중국어를 배우시고 시간이 된다면 신비로운 땅 운남성으로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운남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 회화를 하나만 배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운남으로 여행 가고 싶어.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 운남으로 여행 가고 싶어. 우리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워라는 단어가 나오고 워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단수형이고 요거는 복수형이 됩니다. 취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들입니다. 가다, 여행하다예요. 샹은 뭐냐 하면은요, 하고 싶다예요. 그러면 나 하고 싶어예요. 조동사예요. 요거 동작하고 싶고, 요거 동작하고 싶어요. 윈난이 뭐냐면 운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취가 나오죠. 가다예요. 바가 나오는데 문장 맨 끝에 써주면서 뭐뭐뭐 하자라는 청유형의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이 지는 부사예요.
함께 같이예요. 그러면 나는 하고 싶다. 운남에 가서 여행하는 것을. 나 운남 가서 여행하고 싶다입니다. 밑에 문장을 보면 우리는 함께 가자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我想去云南旅游我们一起去吧 한 번 더요. 我想去云南旅游我们一起去吧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기초 상식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我们下一个视频再见。